반갑습니다. 사회탐구를 가르치고 있는 스토리텔러 찬 동찬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현장 강의 친구들과 함께 중위세계사를 강의를 같이 진행할 겁니다. 우리가 현장 강의 친구들과 함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에 좀 끊기는 감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다려줬다가 3월 달에 제가 차근차근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잘 듣고 따라주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수나라를 건국한 사람 기억납니까? 수나라의 문제입니까? 양제입니까? 수문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수문제 다음에 수양제가 되겠죠. 수양제는요, 이 나라를 침공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고구려를 침략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구려를 침략하는 과정 속에서 그거랑 별개로 이것도 건설하게 되는데요. 대형 수로를 뚫습니다. 무슨 운하? 대운하를 건설했죠. 이렇게 찬란했던 수나라는 무리한 토목공사와 그 다음에 무리한 대원정 때문에 오래가지 못가고 단기 왕조로 끝났다라는 것으로 배웠던 것입니다. 당나라 한번 가볼까요? 당나라는 고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당나라 고조 다음에 중국인들의 존경을 받는 황제 기억나요? 우리 친구들? 당태종이 되겠죠. 이 고조와 당태종을 이루어서 이 당나라의 전성기를 구가했지만 당나라는 얼마 못 가서 멸망하게 됩니다. 선생님은 지금부터 당나라가 어떤 과정을 통해 쇠퇴를 겪고 어떤 과정을 통해 멸망했고 그리고 당나라 멸망 이후에 등장한 나라까지 공부할 생각이에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현장 강의 친구들 위주로 갈 거니까 지금 인터넷 강의로 보고 있는 친구들은 감안을 해주고 따라와 주길 바랍니다. 당나라가 멸망했거든요. 이 당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쇠퇴기를 겪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당나라가 쇠퇴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당나라가 쇠퇴하게 된 원인들은 주로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당나라. 천하무적의 당나라가 서방 세계 국가랑 한번 맞붙게 됩니다. 우린 이 전투를 가리켜 일단 이렇게 써볼게요. 무슨 라스 전투? 탈라스 전투라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벌써 아는 친구 있네요. 자, 탈라스 전투는 서방 세계에 강력했던 국가였던 이 나라와 맞짱을 까거든요. 여러분 애니메이션 알라딘 보셨습니까? 이 알라딘의 배경이 되는 국가예요. 자, 무슨 바스? 아바스라는 왕조가 있습니다. 즉, 탈라스 전투는 당나라와 아바스라는 나라랑 서로 맞붙은 거예요. 맞붙은 전투입니다. 여기서 누가 이겼다? 아바스가 이겼어요. 즉, 당나라가 패배했다는 거예요. 그 천하무적에 당나라가 패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부터 당나라가 출렁이기 시작해요. 슬슬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더 갈게요. 그냥 선생님이 제목부터 파란색 가는 거 봤습니까? 이 사건 때문에 당나라가 완벽히 이상해집니다. 그게 우리 현장 강의 친구들은 배웠을 겁니다. 무슨 사의 난? 안사의 난을 겪게 돼요. 이 안사의 난은 당나라 중기에 있었던 대표적인 반란으로서 안록산과 사사명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줄여서 안사의 난으로 나옵니다. 요즘은 교과서가 이렇게 약칭으로도 많이 나오니까 우리 친구들 이렇게 정리해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이 안사의 난 때문에 엄청난 혼란이 찾아와요. 더군다나 사실상 이 사건 때문에 당나라가 더 한번 맛이 갑니다. 자, 무슨 소의 난? 황소의 난이 일어나요. 우리 친구들 또 이럴 때 질문하겠죠. 황소의 난은 황소가 그 진짜 황소입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황소는 그 동물의 황소가 아니라 사람 이름이 황소입니다. 황소가 일으킨 난, 바로 황소의 난이 되겠습니다. 이 황소의 난 때문에 이제 당나라는 완벽히 기울어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당나라는 결국 이 사건 때문에 멸망하게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당나라가 이제 멸망하게 되는 주요한 원인이죠. 가보겠습니다. 당나라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멸망했을까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알고 있습니까? 현장 강의 친구들은 아까 내가 군인썰 풀었는데 당나라 시대 때는 군인들을 가리켜서 괜히 어려운 말로 무슨 도사? 절도사라고 해요. 쉽게 얘기하면 이 절도사, 즉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나라도 만들거든요. 나중에 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현명하게 처신하세요. 절도사의 동요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라 지키는 군인들이에요. 이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나라가 흔들리다 못해 침몰하게 되는 겁니다. 이 찬란한 문명인 당나라가 곧 멸망하게 돼요. 바로 이 사람에 의해서 말이죠. 이 사람의 이름 요즘 충자 돌림으로 막 학생들 사이에서 막 비하적 표현이 많던데 제가 이 사람의 이름을 쓰면요 우리 친구들이 많이 피식거려요. 충자가 붙거든요. 자, 무슨 전충? 주전충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되면서 찬란했던 이 당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전충은요 절도사 출신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군인 출신이에요. 여기까지 했습니까? 이렇게 찬란했던 당나라가 멸망한 뒤에 대혼란의 시대가 찾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찾아오냐고요? 이렇게 말이죠. 당나라가 멸망한 뒤에 5개의 왕조가 10개의 나라를 만드는 시대가 찾아옵니다. 우린 이 시대를 가리켜서 써볼게요. 5대 10국 시대가 찾아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동양사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너무 완벽해지려고 하거든요.
아니에요. 중2 세계사는 그래봤자 중등 교육과정이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완벽해지려 하지 말고 이 정도의 느낌, 그리고 그런 느낌 속에서 선생님이 강조한 부분만 외우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5대 19기란 건 다음과 같아요. 한마디로 수많은 절도사들이 뭐 한 거예요? 많이 만들었나 봐요. 10개의 국가를 만들었나 봐요. 그만큼 사회가 안정스러웠다는 것을 의미하나요? 혼란스러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나요? 혼란스러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5대 19 시대라는 대혼란의 유니버스, 이 시대가 찾아왔고 이것을 통일했던 나라가 있다 얘들아? 이게 그 유명한, 제가 봤을 땐 호구의 나라예요. 맨날 당하기만 하고요. 군사력이 정말 약하고요. 외세의 침략을 밥 먹듯이 받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인들은 이 나라의 역사를 되게 좋아하면서도 한편으로 창피스러워해요. 이 나라 바로 어딜까요? 힌트 줄게요. 고려시대 때 이 나라가 있었어요. 중국에. 당나라 다음에 초성 갈까요? 시옷 받침. 무슨 나라? 송나라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가는 바로 무슨 나라? 송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송나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송나라 같은 경우는 건국한 사람이 중요한 편이거든요. 송나라를 건국한 사람이 그 유명한 송태조가 되겠습니다. 보통 동양권에서는요, 그 건국 군주의 묘호가 보통은 무슨 조로 시작하죠? 고조거든요. 송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태조로 가는 거예요. 송태조가 바로 사람 이름까지 기억해두는 게 좋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 바로 무슨 광윤? 조광윤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제부터 선생님은 이 태조의 업적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요. 이 태조의 업적은 보통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태조의 업적의 첫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송태조 조광윤은요, 지난 당나라가 멸망한 원인, 군인들이 난리 일으킨 걸 잘 지켜봤을까요? 안 지켜봤을까요? 다 지켜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군인들이 5대 19 시대를 만들었던 대혼란의 시대를 다 지켜봤을까요? 안 지켜봤을까요? 다 지켜봤던 사람이에요. 그걸 통일한 사람이 송태조 아니겠습니까? 생각 잘해봐요. 그러면 송태조 조광윤은요, 이 사람이 황제가 되자마자 한 일은 과연 절도사를 가만뒀을까요? 약화시켰을까요? 약화시켰을 겁니다. 여기서부터 송나라의 아이러니가 시작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좀 이따 알게 됩니다. 송태조의 업적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지긋지긋했던 군인 세력, 무슨 도사? 절도사의 권력을 강화시켰을까? 약화시켰을까? 얘들아, 약화시켰을 거예요. 여러분, 절도사의 권한을 약화시켰다는 것은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이제 군인들이 황제의 권력을 방해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갈 수 있겠네요. 황제의 권력은 위하살표, 아래하살표. 위하살표가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은 혹시 알고 있습니까? 황제의 권력이 강해졌다는 건 우리에겐 매우 좋은 소식일까요? 송나라 입장에선 사회가 안정적으로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좋은 점이 있다면 안 좋은 점도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파란색 분필은 상위권 학생 전용이에요. 가볼게요. 절도사의 권한이 약해졌다는 것은 군인의 힘이 약해졌다는 것인가요? 저에겐 이렇게 들려요. 이것 때문에 송나라의 군사력은 어떻게 됐을까요? 송나라의 국방력은 어떻게 됐을까요? 약화됐을까요? 강화됐을까요? 약화됐을걸요? 그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국방력이 약화되면 또 이런 결과도 초래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 그게 바로 뭘까요, 우리 친구들? 국방력이 약화되면요, 반대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만큼 나라의 힘이 약해졌으니 외국 세력의 침략이 많아졌을까요? 적어졌을까요? 많아졌겠죠. 외국 세력의 줄임말을 선생님이 이렇게 갈 거예요. 외세의 침략이 많아졌을까요? 적어졌을까요? 많아졌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외세의 침략이 많았을까? 적었을까? 그만큼. 다른 어떠한 중국 왕조보다 송나라는 아이러니하게도 외세의 침략이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그 외세의 침략이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지 다 공부할 거예요. 다음 시간은 되게 재밌을 겁니다, 우리 친구들. 자,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요, 이 송태조의 두 번째 업적은 뭐가 되는지만 알아보고 이번 시간 마칠게요. 송태조의 업적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제가 원래 있었죠, 우리 친구들. 기억나요? 수나라 때 현장 강의 친구들 기억나요? 이 과거제가 원래 있었는데 원래 있었던 과거제를 뜯어 고칩니다. 개혁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원래 중국의 과거제는 크게 2단계 시험이었거든요. 쫄지 마요. 초시, 복시가 있었어요. 뭐 쉽게 얘기하면 지필고사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전시라는 3단계 제도를 도입해요. 송태조가. 전시라는 제도는 쉽게 얘기하면 면접 제도예요. 누구와? 내가 관리가 되려면 황제와 직접 면담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송태조 조광윤은 왜 굳이 전시라는 제도를 도입했을까요? 좋든 싫든 송태조 조광윤에게 잘 보여야 돼, 잘 보이지 않아야 돼? 잘 보여야 되겠네? 그만큼 황제의 권력은 강화됐을까, 약화됐을까? 이겁니다. 가볼게요. 한마디로 송태조 조광윤은 과거제를 개혁합니다. 선생님은 그 이상 갈 거예요. 어떻게 개혁했냐고요?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요. 이 제도가 그 유명한 초시 아니에요? 복시 아니에요? 전시가 되겠습니다. 전시를 들어오게 합니다. 자, 노란색을 제가 꺼냈다는 건 우리 친구들 기억나요? 극상위권 학생 전용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전시는 황제와 직접 뭘 해야만 했습니까? 일종의 면담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좋든 싫든 관리가 되려면 황제에게 잘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잘 보여야 되죠. 그럼 선생님은 이쯤 되면은 교묘하게도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을 가볼 생각이에요. 이 두 가지 제도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겠네요. 황제의 권력이 기가 막히게도 둘 다 강화됐을까 약화됐을까? 강하죠. 조금 어려운 말로 중앙 집권 제도일까요? 아니면은 지방 분권 제도일까요? 중앙 집권 제도로 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가볼게요. 무슨 집권? 송태조 조광유는 따지고 보니까 중앙 집권제를 뭐니 해도 강화시켰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네요. 즉 중앙 집권제는 저에겐 이렇게 다가옵니다. 황제의 권력을 강화시켰다 약화시켰다? 강화시켰다는 것이죠. 어떤가요?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우리 현장 강의 친구들 도움 많이 됐나요? 다음 주에는 순차적으로 이어서 갈 생각이에요. 오늘 송나라의 건국까지만 공부했으니까 다음 시간은 송나라가 어떤 외침의 역사가 있었는지 그 과정과 제 생각이 맞다면 원나라까지는 가볼 생각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